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화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은 돈으로 목돈을 운용하는 방법, 적립식 투자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목돈, 어떤 분은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10억쯤 될 수도 있는 이 목돈의 투자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업무상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뭘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어떻게 사실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즉,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이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목돈의 운용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잘 이해하는 주식을 고른다. 두 번째, 절반 정도를 산다. 세 번째,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유지한다 입니다.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셨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량 주식은 묻어두자라는 그런 캠페인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우량한 주식의 장기 투자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호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그 우량한 기업들, 1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기업들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정말 좋은 기업들은 또 어디서 나올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사두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2000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2000년 시작할 때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 다음 순위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네요. 2000년에 GE는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경영자 잭 웰치가 이끄는 그러한 회사로서 어찌 보면 지지 않는 해라는 그러한 표현도 무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말 우량한 기업이었던 GE가 2020년도에는 사실은 순위 밖으로 밀려났죠. 저희가 바로 이 시점에 그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는 회사가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저희가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0년 그리고 2020년에도 굳건히 랭크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00년 초에 $58 수준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010년에는 $25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2000년 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원금을 회복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은 기업이면 묻어두면 된다는 말,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훌륭한 기업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을 막연하게 좋은 기업이니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량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남들이 다 좋아하는 주식이니까, 그리고 초대형 우량주니까 지금이라도 사서 묻어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저도 좋게 보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1년 뒤에도 그 기업이 제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일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자산 배분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자산 배분은 주식과 현금의 비중 조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자산 배분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어느 누구도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 그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싸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식이 한 해는 40% 오르고 그 다음에는 30%가 빠지는 것을 5번 반복을 하면, 즉 10년 동안 반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언뜻 올라갈 때는 40%가 올라가고 빠질 때는 30%가 빠지니까 결국은 올라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가격은 소위 말하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이어서요,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지는 것을 반복한 이 주식은 결과적으로 투자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돈의 한 절반만 투자를 하는 것을 반복을 하시면, 올라갈 때는 40%가 아니라 20%가 올라가고 빠질 때는 30%가 아니라 15%가 빠지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것의 결과는 놀랍게도 주식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 있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결과는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많이 잃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목돈 운용의 원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시장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절반만 삽니다. 절반만 사야 되는 이유는 오를지 빠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산 뒤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여전히 좋은 주식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반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목을 조금 더 사시면 됩니다. 남겨둔 현금 정말 왜 필요할까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금융시장도 변동이 큽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수많은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금의 전부를 좋아하는 주식으로 사두는 것은 그 주식이 오르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돈 운용의 원칙에서 무엇을 살 것이냐보다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